아이고 힘들다. 그 욕심과 마음을 비워야지 보여주지. 그걸 내가 오늘 봐야 되겠다 올라가면 잘 안 보여줘요. 헌터들이 발굴한 꼭꼭 숨은 경남 비경. 오늘의 보물은 지리산에서 찾았습니다. 초록이 무성한 차밭에서 헌터를 만났습니다. 녹차 농사 45년. 차와 함께 인생 절반을 보냈습니다. 찻잎을 따는 손길이 사뭇 진지. 경건하기까지 한데요. 이 가을차인데 한번 먹어볼게요. 와, 입에 향이 지금 엄청 지금 향이 납니다. 봄에 만드는 차는 보통 뭐 우전, 세작, 중작, 대작 이렇게 구별이 되는데 가을에 만드는 차는 이걸 마루차로서 만드는 게 이 추차입니다. 네, 아직도 향이 좋아져. 농부 종관 씨의 직업은 또 있습니다. 취미 삼아 시작한 사진으로 개인전도 몇 차례 열었다네요. 렌즈로 바라본 세상은 두근두근 설레임. 넉넉히 가만히 보게 되는 사진 멍을 하게 합니다. 초가을, 사진작가 김종관의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아직 어둠이 짙은 새벽, 헌터의 차가 달립니다. 오직 지팡이와 손전등에 의지한 산행입니다. 지금 그 만복대가 나요, 만복대. 지금 새벽 한 3시쯤 됐죠. 그 만복대 운해 폭포가 나와야 되는데 네. 실제 이제 오늘 상황은 봐서 지금 바람 방향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운해는 얕게 깔려갖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올라가 봐야 알아요. 이게 해가 뜨면서 변화가 될 수가 있고 또 해가 뜨면서 없어질 수가 있는데 오늘 상황은 해가 뜨면서 그림을 그려질 것 같은데 일단 한번 기대해보고 올라갑니다. 오늘 찾을 보물은 만복대에서 만나는 반야봉 구름 모자와 운해 폭포. 그 욕심과 마음을 비워야지 보여주지. 그걸 내가 오늘 봐야 되겠다 올라가면 잘 안 보여줘요. 만복대까지 가는 길은 세 갈래. 헌터는 굴의 출발을 택했습니다. 성삼제를 거쳐 정령치까지는 차편을 이용한 후 등반. 혼자만의 외로운 싸움입니다. 아이고 힘들다. 지금 여기가 만복대 가는 길 딱 500m거든요. 그런데 그 우리 출발 지점에서 여기까지가 가장 힘들어요. 이 코스만 지나고 나면은 저는 다 왔다 그래. 지금 저 1.5km 남았는데 이 코스가 가장 힘들어가지고 지금 이 팻말도 붙어있죠. 이 딱 500m로. 사각사각 뱃잎 소리를 길동무삼습니다. 이 산에 내가 이렇게 혼자 가면 어쩌다가 상꾼들을 한 번씩 만나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오늘은 거침없는 질주. 중간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옆 밑에 운해가 엄청 좋아요. 그래서 급히 찍어야지. 이걸 안 찍으면 금방 어디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사진은 그래 눈에 보이면 다 찍어야지. 이제 한번 완전 이제 거의 다 사라져 버렸다. 이거 그러니까 제가 매일 느끼는 게 그거예요. 이 시는 자기 모습을 잠깐 보여주고 볼 사람만 보고 전혀 내가 언제 그랬냐 하듯이 사는 싹 다 조용해. 빨리 갑시다. 이제 해가 곧 올라오게 돼 있어. 빨리 급해 지금. 급해. 동이 트면 사라지는 찰나의 순간. 서둘러야 합니다. 이거 지나면 다. 이 계단만 오르면 고지가 코앞. 바람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1시간 30분을 걸어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풍수상 복이 많은 곳이라고 붙여진 만복대.
멀리 구름이 바람을 일으키고 너울너울 능선을 넘나들며 춤을 추다가 망망대해를 헤엄칩니다. 운해퍽퍽입니다. 헌터의 손길이 분주해졌습니다. 산봉우리에 내려앉은 구름대. 자, 빨리 우리 김 감독 빨리 와봐. 지금 저희가 반야봉인데 반야봉에 지금 모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반야도사가 지금 모자를 쓰고 있는 정말 귀한 장면인데 지금 반야도사가 지금 모자를 쓰고 있어요. 지금 빨리 찍어야 돼. 아, 진짜 오늘 내가 보니까 반야도사가 자기 보여줄 거 다 보이죠. 저 모습이 가장 어려운 기거든. 반야도사가 모자를 쓰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몰라. 모자를 쓰는지 안 쓰는지도 몰라. 반야봉 할아버지의 구름 모자와 운해폭포. 대자연 앞에서 시인이 돼 한참 머뭅니다. 지리산에서 건진 명품 한정. 성공입니다. 어느새 태양이 떠오르고 초가을 햇살이 유난히 눈부십니다. 사라지기 전에 부지런히 담아가야겠습니다. 10살 때부터 다녔는데 지금 50년째. 지리산에 이 마고 할미가 날아다니는 춤을 추는 모습이라든지 한마디로 마고 할미가 이 무당들과 같이 노는 모습이라든지 그다음에 용이 한마디로 말하면 트림을 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아마 상상을 못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아낌없이 퍼주는 지리산은 화수분. 철 따라 피고 지는 야생화는 덤으로 받는 선물이죠. 온 산 가득한 꽃향기에 취하다 보면 세상 부러울 게 없습니다. 이 자체로 만족입니다. 경쾌한 하산길. 큰 숙제를 마친 것처럼 마음이 가볍습니다. 슬쩍 풀어놓는 이야기 보따리.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내가 사람들은 그만 내가 이리 지리산을 다닌 것 같아도 정말 진짜 어렵게 다녔었어. 힘들고 등산화가 또 그때 그 시절에 똑바른 거 있었나. 내가 그 검은 고무신 그놈 신고 다녔었다. 까까머리 하동 소녀는 지리산을 놀이터 삼아 올랐습니다. 그 세월이 50년. 산이 사진작가로 살게 했고 인생을 가르쳐줬습니다. 지리산에 올라오면 나도 모르게 도인이 되는 거예요, 도인이.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올라옵니다. 지리산에 가르치면 진료와 원칙, 그 세상의 이치를 가르치고 깨달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반세기를 뒷산처럼 찾아왔지만 여전히 배울 게 많습니다. 보고 느낄 건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헌터 김종관은 내일도 지리산에 오를 겁니다. 매년 가을 서해 바다가 떠들썩합니다. 자리 잡으려고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민들은 들썩이는 파도 위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데 다름 아닌 서해안 그 어느 곳보다 최고를 자랑하는 암마도 꽃게를 잡기 위한 것. 암마도 개라 말할 필요가 없지. 대한민국에서만 아마 그 1등품이라고. 봄을 지나 다시 찾아온 꽃게의 계절. 말로 해서는 몰라. 먹어봐야. 서해안 끝자락 암마도에서 최고의 꽃게를 만나봅니다. 암마도로 들어가기 위해 찾은 영광의 게마항. 하루에 단 한 대뿐인 배를 타고 먼 백길을 나섭니다. 아마 이
예, 24시 50분입니다. 중간 경유지인 성만도에 들른 후 백기를 타고 가다 보니 저 멀리 종착섬 안마도가 보입니다. 섬에 도착하기도 전에 가장 먼저 우리를 반기는 건 벌써부터 나온 고기잡이 배들이네요. 3시간 남짓 배를 타고 도착한 안마도. 섬에 들어와 배에서 내리자마자 짠내를 느낄 새도 없이 배 위에 마구잡이로 놓인 그물들이 눈에 띄네요. 갓 잡아온 게를 따는 작업에 여념이 없는 사람들. 하루에 몇 개 정도 지금 이거 따고 계세요? 많이 딸 때는 뭐 몇백 킬로도 따지면은 150kg나 될란가 그래. 그 안마도 꽃게가 밖으로 많이 유명하게 많이 나갑니까? 예, 택배로 많이 나가요. 서해안 꽃게라도 안마도 꽃게가 더 맛있어요. 이 맛있는 꽃게들을 직접 만나기 위해 배 위에 올랐습니다. 선장님은 동도 트기 전인 이른 새벽부터 꽃게잡이에 나섰는데요. 사장님 이렇게 일찍 가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미리 가갖고 볼 때도 있고 기다렸다가 도망을 해야 됩니다. 최고의 꽃게를 향한 원정에 함께하기로 한 제작진들. 배에 그물을 가득 싣고 꽃게 어장을 향해 1시간가량 달립니다. 이른 시간에도 이미 많은 배들이 자리를 잡은 듯한데요. 그래서인지 선장님도 마음이 다급해 보입니다. 매서운 눈빛으로 어딘가를 계속 응시하는 선장님. 사진 잡으려고 돌아다닙니다. 꽃게철이 되면 수많은 배들의 자리 싸움이 치열하다는 이곳. 이때 선장님이 적절한 자리를 찾았는지 냅다 깃발부터 던집니다. 깃발을 던진 이곳에 치기 시작하는 이 그물은 무려 1,500m. 지금부터 할 일은 개가 잡히기만을 기다리는 일입니다. 지금 꽃게가 한참 많이 잡히는 시기인가요? 그러죠. 지금 말 같은 시기. 지금부터 10월 5월 말까지. 꽃게 어장이 풍년이라는 매년 이맘때. 그런데 오늘은 왠지 개들이 많이 보이지 않는데요. 아하, 어쩌다 잡힌 한 마리만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상한 일인데요. 어찌된 이유일까요? 그때 보이는 건너편의 배. 저쪽 배가 꽃게를 모조리 잡은 모양이네요. 선장님의 얼굴 표정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도 아직 그물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여기엔 제발 많은 꽃게들이 잡혔길. 배 위 모든 사람들의 바람대로 두 번째 그물에서는 개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렇게 올라와도 그분이 우리가 대박이에요. 역시 서해안 황금어장은 배신하지 않는데요. 만선의 기쁨을 안고 안마도로 돌아갑니다. 어느 정도 몇 킬로 정도 됐나요? 몰라, 한 300-400kg 되겠지. 300-400kg 그럼 꽤 많은 거 아닌가요? 그지 뭐, 그 정도면 뭐. 제가 알기로는 근데 봄이 원래 개 제철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봄에는 안깨를 잡고 가을에는 쑥깨를 잡고 이제 그렇게 이제 봄 가을로 이제 기잡이를 하는 거예요. 쑥깨는 안깨하고 다르게 뭐가 다른가요? 이제 암깨는 간장게장용으로 많이 하고 이제 쑥깨는 이제 게탕이나 이제 무침서 많이 먹고 그렇게 해 먹지. 어딜 봐도 온통 쑥깨뿐. 기억하세요. 가을 꽃게는 두말 필요 없이 단연 쑥깨입니다. 지금은 안깨가 안 맛있어요. 쑥깨가 맛있어요. 살이 쫀득쫀득하고 지금은 쑥깨철이에요. 철이. 볶아도 먹고 무쳐도 먹고 탕도 끓여 먹고 또 살로 갖고 부침개도 해 먹고. 볶아도 먹고 무쳐도 먹는 안마도 꽃게. 찜부터 시작해 다 먹어보려고 합니다. 진짜 여기 꽃게 이렇게 많이 막 쓰는 거 처음 봤어요. 꽃게찜에 이어 두 번째 요리는 꽃게가 무지막지하게 들어가는 꽃게탕. 여기는 이제 기가 많다 보니까 기도 많이 넣고 호박 넣고 하면 호박 맛이 또 사람 몸에 좋다 해서 호박으로도 많이 해서 먹어요. 꽃게의 풍미를 더해줄 각종 재료들도 썰어 넣고요. 어머님만의 비법, 직접 갈아 만든 고추 양념까지 넣으면 손맛으로 조물조물 뚝딱 무쳐낸 꽃게 무침 완성. 우리 오기 전에 꽃게쌈 먹었거든요. 근데 진짜 맛있네. 야, 보기만 해도 살이 탱글탱글해 보이죠? 갓 잡은 안마도 꽃게, 살이 싱싱합니다.
어머니는 꽃게가 귀한 육지에서는 잘 보지 못했던 특별 요리까지 해주시는데요. 바로 생꽃게살이 들어간 꽃게 부침개입니다. 이야, 노릇노릇하게 정말 맛있겠죠? 때마침 꽃게찜도 다 된 듯합니다. 통통하고 먹음직스러운 꽃게에 어머님의 손맛이 더해진 푸짐한 한상 완성! 맛있는 냄새를 맡으셨는지 하나둘씩 모여드는 이웃 주민들. 이렇게 꽃게로 차린 진수성찬은 안마도에서는 흔한 광경이라고 하네요. 별로 같이 드셔야지. 스태프들 모두 침을 꿀꺽. 아이고 정말 맛있게도 드시는 어머님들. 꽃게는 이 꽃게살 진짜 맛있지. 맨날 드시니까 별로 그런 것도 안 그래? 먹어봐. 그러니까요. 말로해서는 몰라. 저 먹으라고요? 그럼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와, 찝찝 밟은가? 진짜. 너무 맛있어. 금방 꽃게가 흔하다 본 게 살을 깨끗이 안 먹어 먹어. 꽃게도 정도 넘쳐나는 따뜻한 밥상. 제작진들까지 함께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많이 드세요. 네.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서해바다. 안마도에서는 지금 가을바람과 함께 찾아오는 꽃게가 풍년입니다. 꽃게잡이가 한창인 안마도 꽃게. 오늘 저녁 가을 꽃게로 풍성한 밥상 차려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 꾸러미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선물 꾸러미 안에는요 아주 기가 막히고 설레이고 놀랄만한 잔뜩 이야기 꾸러미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원주에서 준비한 원주 시민들을 위한 그 선물 꾸러미 지금부터 공개해드릴게요. 선물 꾸러미를 만나러 원주 간영관광지로 고고고. 많이 드시죠? 원주 소금상 출렁대 아니 올라오다가 개수를 깜빡했어요. 몇 개 올라온 거죠? 네, 지금 올라오신 계단이 578계단입니다. 아니 올라오는 것까지 진짜 너무 힘든데 이 원주 소금산 출렁다리 이미 이 원주의 명물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여기에 또 어떤 좋은 소식이 있길래요? 아, 저희가 이제 네. 2018년도에 출렁다리를 이제 개장해가지고 연 한 180만 원 정도 관광객들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더 이제 확충 사업을 통해 가지고 탐방로 숲길 조성 사업이라서 뭐 잔도도 설치하고요, 전망도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그 지금 현재 있는 출렁다리보다 한 2배 정도 더 되는 울렁다리라고 이제 형님뻘이죠. 울렁다리라는 다리를 새로 놔가지고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출렁다리 올라왔으니까 뭐 이제 출렁다리부터 먼저 건너볼까요? 예, 그러시죠. 가시죠. 예. 출렁다리로 향하는 길, 다리와 가까워질수록 다리가 무거워지는 건 기분 탓이겠죠. 올 때마다 너무 심장 떨리는 거죠. 야, 이거 이제 건너야지 이제 새로운 또 이제 간연의 모습이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 너무 심장 떨리는데. 가위바위보에서 먼저 가기. 하나, 둘, 셋.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예, 제가 하겠습니다. 이기자. 사람이 먼저 가기. 그럼 제가 먼저 갈게요. 예. 네, 가시죠. 가시다가 제가 또 재미난 시설물을 소개해드릴게요. 가위바위보는 하자고 한 사람이 진다는 국룰을 또 한 번 인증하고 출렁다리로 건너보는데요. 출렁다리 건널 때마다 풍경을 봐야 되는데 풍경을 안 보고 자꾸 앞만 보고 이렇게 가니까 사실 풍경 구경을 잘 못했어요. 주변에 한번 둘러보시면 네네. 경관이 너무 좋습니다. 한국관광 백선의 이름을 올린 원주의 랜드마크 소금산 출렁다리. 하늘에서 바라본 모습도 장관이죠. 네, 지금 이제 걸어가시는 이제 출렁다리가 2018년도에 이제 개장이 됐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출렁다리를 건너서 산 능선을 따라서 이렇게 데크 산책로를 걷게 될 겁니다. 걷다가 중간에는 이제 하늘정원이라고 아주 대단히 규모의 꽃도 심고 분수도 만들고, 그다음에 야외 버스킹 공연도 할 수 있는 그런 공연 시설도 만들고 해서, 저기 이제 설치 이쁜 거 보이시죠? 네. 집같이 생긴 것들, 그게 이제 그 글램핑장이고요. 지금 현재 21개 동이 완료가 돼서 10월 중으로 이제 관광객들한테도 개방할 예정입니다. 야,
저게 글램핑장이었구나. 네. 저게 대체 뭘까 싶었는데 네. 이제 원주에 와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여기에 생긴 거네요. 그러니까 와서 여태까지는 그냥 뭐 보고 즐기고 그냥 바로 갔지만 이제는 체류하면서도 관광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릴을 만끽하면서 아름다운 절경을 감상하다 보니 어느새 다리 끝에 도착을 했는데요.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단연유원지의 명소 출렁다리 완주! 자, 이제 다음 코스로 가볼까요? 자, 여기 지금 이정표를 보니까는 지금 설치 예정인 구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번 코스는 어디 코스를 따라가는 네, 걸까요? 저희가 이제 보시면은 하늘정원, 잔도, 전망대, 유리다리 현재 공사 진행 중인 거고요. 네. 요거 시설물들은 올해 말까지 다 완공해서 개통 가능한 시설물들입니다. 출렁다리에서 이어지는 데크 산책로를 따라서 걷다 보면 또 하나의 절경을 만나게 되는데요. 멋있다. 야, 아니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원주의 둘레길이 이렇게 조성이 된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숲길 속으로 걸어오는 이제 산책로고요. 네. 올라오시면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 기존의 출렁다리도 보이고 치악산 전경도 다 보이는 거고요. 조금만 더 지나가시면 이제 네. 현재 공사 중이라 저희가 지나가기는 안 되는 상황이지만 잔도랑 저희 그 전망타워, 소금산 전망타워 이렇게 조성될 거고요. 저 앞으로는 이제 울렁다리가 새로 지금 건설되고 있습니다. 아니 서울에 가면은 서울 남산타워가 있잖아요. 네네네. 이제 원주에서는 이 여기를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진짜 네, 원주에 딱 와가지고 이 원주가 다 내려다 보이는 원주의 가장 핫플레이스는 바로 이곳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원주 경치가 원래 이렇게까지 아름다웠나요, 솔직히? 소금산 자체가 워낙 절경인데다가 이런 또 이렇게 좋은 시설물들이 같이 겹쳐져가지고 네. 관광하기에는 최적의 장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야, 카메라 한번 돌려볼까요? 큐! 한 폭의 그림 같은 아름다운 풍경, 출렁다리를 품고 있는 간영관광지는 지금 새 단장 중인데요. 이색 관광시설과 함께 소금산 그랜드밸리로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저 위에 전망대에서 원주를 한 바퀴 쫙 구경을 하고서 내려온 이곳은요, 간현에 새로 생긴 이 캠핑장입니다. 이 안에는요, 이 글램핑장까지 멋지게 조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완성이 돼서 우리 원주분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출렁다리에서 봤던 크루아상 모양의 글램핑장 기억나시죠? 내부는 어떤 모습일까 궁금한데요.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우와, 손에 들어가도 되는 거죠? 이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야, 너무 좋다! 웬일이야! 이야, 정말 멋있다. 너무 멋있는데요, 선생님? 감탄연발하게 하는 멋진 글램핑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소중한 추억을 만들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저 진짜 원주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리포터 중에 한 명이지만 오랜만에 이렇게 간현유원지에 왔다가 홀딱 반했거든요. 정말 이 간현유원지가 소금산 그랜드밸리로 변화를 시도하잖아요. 앞으로 어떠한 계획이 또 있는지, 많은 분들이 이곳에 찾아오면 또 어떤 거를 좀 누릴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앞으로의 계획은 잘 홍보해야 되겠죠. 많은 관광객들이 오기 위해서는 홍보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할 것이고, 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사계절 꽉 찰 거라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말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 날은 말할 것도 없고, 평일날은 아마 전국에서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꽃의 정원도 있고 잔도도 있고, 정말 전 세계적으로도 찾기 어려운 그런 전망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평일날에는 중고등학교 학생들 수학여행 장소로 각광받지 않을까. 특히 나우라쇼는 야간에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음악 분수, 레이저쇼, 미료 파사드가 어우러지는 야간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간현관광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간현관광지의 아름다운 풍경을 만끽했다면 이제 낮보다 화려한 밤을 마주할 차례인데요. 거대한 자연암벽이 초대형 스크린이 되고
눈에 뗄 수 없는 황홀한 빛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음악 분수쇼. 최고 60m까지 쏘아올리는 시원한 물줄기가 춤을 추는데요. 잠시 감상해 보실까요? 눈과 귀가 즐거운 환상적인 분수쇼. 넋을 잊고 바라보게 만드는 멋진 광경에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데요. 우와! 야, 진짜 저기 천사들이 막 날아다니는 것 같아. 쉴 틈 없이 몰아치는 감동의 물결. 간영관광지의 낭만적인 밤을 눈에 한 번, 마음에 한 번, 사진에 또 한 번 담아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밤이에요 라는 말 진짜 이럴 때 쓰는 거 아닐까요? 자, 제가 원주를 사랑하는 이유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전달해드린 이 선물꾸러미 너무너무 마음에 드셨다고요? 모두가 사랑하는, 모두가 원치하는 원주로 여러분 꼭 한번 놀러오세요. 잠시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고 싶을 때 감성 넘치는 그곳으로 가볼까요? 오늘 감성 도시여행. 푸른 산과 바다가 이어지는 서산 아라뱃길. 가을이 시작된 천년고찰과 창작예술촌을 만나보고 정갈한 서산 로컬푸드도 맛볼까요? 하늘이 점점 더 높아져가는 가을. 이 계절에 어울리는 걷기 좋은 길이 서산에 있습니다. 바다의 옛말 아라와 산의 우리말 매를 합쳐 아라뱃길입니다. 여기가 바로 서산의 아라뱃길인데요. 이름부터 이쁘지 않아요? 이 살랑이는 바람, 풀내음, 산새소리. 벌써부터 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아, 고요하니 좋다. 서산 아라뱃길은 총 6구간으로 연결돼 있는데요. 서산의 역사와 아름다운 자연, 문화와 예술까지 느낄 수 있는 명품길로 파란 하늘을 보며 걷기 좋은 트레킹 코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서산 아라뱃길을 찾아왔는데 생각보다 규모가 너무 커가지고 어디부터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부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라뱃길 길라잡이인 제가 있으니까. 어머나 든든해라.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 어떤 길들이 나오나요? 이제 바다를 향해서 우리가 아라뱃길을 걸어가면 돼요.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곳이 있어요. 여긴 아직 바다가 안 보이거든요? 그렇죠. 빨리 가봐야겠어요. 아, 가볼까요? 네, 가시죠. 천천히 걸으면서 감상해보는 아라뱃길의 매력. 시원한 바람과 파란 하늘이 거들어주니 더 행복한 트레킹이었습니다. 얼마쯤 갔을까요? 탁 트인 들판 너머로 바다가 눈에 들어왔는데요. 뭐야. 대박. 여러분, 대박. 와! 여기가 바로 천수만뷰. 6구간 해넘이 전망대에서 드디어 만난 바다. 너른 들판 옆으로 사이좋게 이어진 천수만의 모습이 무척이나 반가웠습니다. 갯마을 서산의 평온한 모습이죠. 아니, 이 아라뱃길은요, 곳곳이 정말 매력이 있어요. 산도 보고 바다도 보고 걷기 안 좋아하는 사람도 걸으면서 경치 보면서 걸으면 시간이 훌쩍 갈 것 같아요. 그렇죠. 힐링이 되겠죠. 네. 이제 부석사라는 아름다운 사찰이 있거든요. 네. 우리 부석사를 보러 한번 가볼까요? 네, 예쁘다고 하니까 믿고 가야죠. 가봅시다. 힘내서. 서산 아라뱃길에서 만난 천년고찰 부석사. 도비산 기슭에 자리한 사찰로 경북 영주 부석사와 이름이 같고 창건소라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산 부석사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이 있는데요. 지금은 간척지가 돼버려서 좀 아쉽지만 원래 바다가 보였다고 합니다. 이 부석사는 서기 677년 의상대사가 창건을 했는데 여기에 창건설화가
못 잃은 사랑이 용이 되어라는 선묘랑에 창건설화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이 선묘랑을 위해서 매년 10월이 되면 제를 올리는 이런 시간이 있어요. 매년 10월. 네. 한 달 정도 있으면 또 제를 지내겠네요. 그렇지요. 의상대사를 흠모했던 당나라 처녀 선묘의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 서산 부석사. 천년이라는 시간만큼이나 신비한 전설을 간직한 부석사의 풍경이 더 멋스럽게 보입니다. 울창하다, 울창해. 여기가 산속 깊이 있어서 그런지 나무들이 많아서 조금 시원하게 걸을 수가 있어요. 예, 나무들이 수령이 오래되다 보니까 여름에도 아주 큰 그늘을 만들고 또 가을이 되면 나뭇잎이 단풍 들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늦가을에 한번 와보셔요. 조금 있으면 늦가을 오잖아요. 늦가을에도 아름답겠다. 작은 언덕 절벽에 새겨진 마애불과 석탑 뒤편에는 부석사가 숨겨놓은 비밀 장소가 있는데요. 일제강점기 한국 불교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앞장섰던 만공 스님의 수행 장소가 이 작은 토굴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똑바로 설 수도 없는 비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여기가 만공토굴이에요? 네, 만공선사가 참선한 곳이에요. 이 만공선사님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면 서산 구북면에 천장사라고 있거든요. 그곳에서 이제 경허스님으로부터 삼위계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선불교를 중흥하셨고 일제강점기에 일본 사람들의 불교 탄압에 대해서 항쟁을 하셨고 또 우리나라 불교의 법통을 세우신 분이에요. 이렇게 설명도 듣고 만공토굴도 직접 보고 나니까 저도 욕심을 조금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내려놓으면 되겠죠? 그렇겠지요. 이번엔 바닷가 마을에 자리한 예술촌을 찾았습니다. 2009년에 폐교된 초등학교를 새 단장해 문화예술공간으로 재탄생시킨 곳입니다. 와, 관장님, 서산에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랐는데 어떤 곳이에요? 네, 너무 멋있죠? 네. 1911년도에 개관을 해서 그 미술 작품을 전시해서 이제 관객한테 보여드리고 체험도 하고요. 또 아카데미 교육 프로그램도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들을 하는 곳입니다. 예술촌 복도 벽면에는 서부터 정각까지 황석봉 관장의 작품들이 전시돼 있는데요. 황석봉 관장은 한자의 가장 오래된 형태인 갑골문자의 대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박하면서도 기계가 느껴지는 글씨체죠. 이 작품 예사롭지 않은데요. 이 작품이 그 갑골문자체로 쓴 작품인데요. 내용은 이순신 장군의 그 유명한 시입니다. 상유 12척 미신불사라는 건데 저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고 시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하는 유명한 그 내용입니다. 설명 듣고 보니까 이순신 장군님의 기상이 느껴져요. 대단한데요. 갑골문자뿐 아니라 현대서예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황석봉 관장. 흔치 않은 기회이니만큼 개성이 가득 담긴 붓글씨를 잠깐 배워보기로 했습니다. 관장님, 제가요 고등학교 때부터 글씨가 멈춰 있어요. 그래서 조금 걱정이긴 한데 이 캘리를 잘하는 팁이 있을까요? 잘 쓰고 못 쓰는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럼요. 자신감 있게 그 자기 개성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만의 독특한 그 개성만 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감, 개성. 말씀 듣고 보니까 저 잘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한번 해보시죠. 네, 기대해 주세요. 오늘의 감성과 에너지를 손끝에 모아 붓글씨를 써봤습니다. 이곳에선 체험객들이 쓴 글씨를 배지로 만들어주기도 하는데요. 점점 물들어가는 가을을 떠올리며 완성한 저의 캘리그라피입니다. 서산 아라뱃길. 제가 생각해도 너무 잘했다. 어때요, 관장님? 첫 작품인데 너무 잘하셨는데요. 그렇죠. 제가요 이렇게 체험들을 많이 하고 다니니까 예술의 기운이 넘쳐나는 것 같아요. 갈수록 더 잘할 것 같은데요. 여행객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아라뱃길. 이번엔 서산의 농산물로 허기진 배를 달래볼까요? 깔끔하게 단장된 한옥이 푸근하면서도 멋스럽습니다. 와, 이 기와집 얼마만이야. 저희 외할머니 댁에 온 기분이에요. 정겨운 느낌이 팍팍 드는데요. 그러세요. 여기는 선진 대대로 살던 터전인데 제가 한 30년 동안 틈틈이
제가 좋아하는 컨셉으로 좀 고친 겁니다. 그러시구나. 그럼 이 정겨운 분위기와 걸맞는 음식을 준비해 주시는 건가요? 그러므로 준비해드려야죠. 저희는 사계절별로 메뉴가 조금씩 틀리는데 네. 요즘에는 우리 이 소산 지역에서 재배한 쌀면으로 만든 콩국수, 잔치국수, 감자전, 저희 텃밭에서 자란 약초로 약초전을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어머, 어떻게 제가 다 좋아하는 건데 그러세요? 뭐 먹을까 고민이 되지만 결정했습니다. 다 주세요. 다요? 다 맛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예스. 서산에 왔으니 서산 농산물로 지은 밥상을 받아봐야겠죠. 시원하고 개운한 잔치국수와 진하게 끓여낸 서리태 콩국수, 그리고 주인장이 직접 길렀다는 약초와 팔봉산 감자로 만든 감자전까지 차려주셨습니다. 요게 바로 서산쌀로 만든 면이거든요. 맛은 어떨지 바로 먹어볼게요. 후루룩 이 쌀면의 식감을 느껴봤습니다. 아주 탱글탱글 보들보들. 일반 밀가루 면과 다르게 입 안에서 춤을 추는데요. 그리고 뭔가 고소한 맛이 있어요. 진한 서리태 콩물이 면발을 감싸고 있는 콩국수. 쌀면과도 정말 잘 어울리더라고요. 바삭바삭 노릇노릇 구워진 약초전은 보너스. 국수와 저는 언제나 찰떡궁합입니다. 바삭해. 내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로 잘 익었다. 서산의 제천 농산물로 구수하고 담백하게 만든 국수 한 그릇. 갯마을 서산의 푸근한 인심이 오롯이 담긴 따뜻한 밥상인데요. 아라매길의 넉넉함이 그대로 담겨 더 든든하더라고요. 오늘 서산 아라매길 걸으면서 멋진 풍경도 보고 예술 작품도 만들고 서산의 구수하고 진한 맛까지 느껴봤는데요. 다가오는 가을에 감성에 제대로 취하고 싶다 하시는 분 서산 아라매길 추천입니다. 걸으면 정말 황홀할 거예요. 추천. 바다와 산이 이어지는 서산의 아라매길. 그 길 위에는 천년의 시간이 흘러가고 지치지 않는 예술 정신과 푸근한 정도 피어납니다. 올가을엔 아라매길 따라 서산의 가을을 만나보세요. 대구시 북구에서 진행되는 이슬람 사원 건축을 두고 찬반 갈등이 점점 격화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분들을 싫어하거나 소위 뉴스에서 말하는 혐오다 이런 건데요. 저희는 그것 때문에 반대한 건 아니잖아요. 저희는 위치 때문에 반대한 거잖아요. 공사 중지 공문서를 보면은 냄새, 소음, 그리고 재산권의 침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공사 중지를 내렸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법적인 근거도 없는 거죠. 일방적인 주민의 민원이 일어난 당일날 공사 중지를 내렸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공사할 때, 작년에 겨울이가 공사할 때, 우리나라 사람이 와가, 이 마누카니 그냥 단층 건물 짐 짓는다. 그래, 저도 흘렀으니까 난 좋다 이기죠. 그러면 깨끗한 집 들어오겠구나. 그래, 우리나라 노가다 하는 사람한테 와가 수고하십니다 하면서 왜 우리 벽은 다 부사노? 벽은 금방 사주게 했대. 그래, 돌아서 내가 커피 한잔 갖다 놨어요. 수고한다고. 근데 한 달 뒤에 보니까 골조 올라가고 보여. 그때 이제 사원인 줄 알았는 기라. 저 위에 2층 위에는 우리나라 교회 같으면 십자가 올라가듯이 저도 둥그런 사원 있잖아요. 누리끼리 한 거 그거 다 올라가. 이거 완전히 주택 한복판에 큰 사원 도로하는 그거 잘못된 얘기지. 예.
다 저거 뭐지? 옥상이 흔들흔들하다 이거 봐. 여기도 건강가 다 부서졌고 얘. 여기도 다 부서졌고 얘. 고쳐준다 말만 하고 안 고쳐줍니다. 마당 저 안에 부엌에 마당도 다 부엌 바닥도 다 부숴놨어요. 그래 안 하고 고쳐줘도 안 하고 제가 최고 화가 나는 거는 내 자기들한테 차별하고 혐오하고 외국 사람이라고 적대한다 하면서 피해가 있잖아요 지금. 근데 피해를 안 줬다 하니까 속이 상한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은. 얼마 전 법원이 사원 건축을 중지시킨 북구청의 명령을 효력 정지시키고 건축하도록 승인했는데요. 이번에는 반대 주민들이 차로 길목을 막고 건축 반대 시위에 나섰습니다. 일단 건축주가 법원에 낸 신청서가요. 허위였고요. 가짜였습니다. 첫째 가짜가 뭐냐면 주민들의 동의를 다 얻어서 우리는 건축을 했다고 법원에 신청서에 적었고요. 두 번째는 북구청에서 중재를 2번이나 공개적으로 했는데도 북구청은 아무 중재도 안 했다는 아주 명백한 거짓말 2개를 넣어서 법원에 신청해서 얻어낸 이 판결에 대해서는 저희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 18일 날 대구지방법원에서 북구청 공사 중지 명령에 대한 가처분 잘못됐다는 인용 판결이 됐거든요. 근데 법원이 보기에 이 공사 중지가 구청에 됐을 때 정당한 절차에서 공사 중지를 했다고 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공사 중지 한번 해가지고 이슬람 사원을 건축하는 건축주가 심각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자명하고 명쾌하게 법원에서 결정을 한 거고 거기에 입각해서 북구청에서 공공기관의 어떤 본분을 가지지 못하고 오히려 일부 주민의 입장에 서서 행정을 펼쳤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의 대구에도 이제 대구 다른 지역에도 그 이슬람 사원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의 환경을 좀 분석을 해서 이런 대연동 주민들을 조금 그 설득시키려는 노력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이제 지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주민분들과 어떤 건축주와 면담을 주선을 했을 때도 어떤 적극적인 중재 노력보다는 그냥 자리만 이제 대화 자리만 만든다 이런 수준에서 그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within and outside of our university. But on other side, we are also surprised on the changing statements and behaviors of the neighbors. First, they complained about the noise and odor. Then they placed banners and distributed pamphlets containing hatred against Muslims. After that, they asked that worship place should not be in residential area. Then they registered protest and started targeting the whole Muslim community and our religion. It seems that some other influential group of people are provoking the neighbors to disturb the peaceful environment. We wonder what is their true intention. 공공기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공사 재개 금지를 취소하는 선언을 하고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슬람 유학생에 대한 혐오 차별을 반대를 선언하는 것이 일단 첫 단추였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주민들이 자신을 좀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공공기관에서 만들어주고 공공기관 스스로가 또 성찰하는 좀 계기가 돼야지 이 문제의 해결의 첫 단추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지만 특히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이슬람을 비롯한 외부에 대해서 일정하게 제대로 된 지식을 제대로 학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이런 부분들이 무지도 문제지만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그런 어떤 태도가 더 큰 문제를 낳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경북대 이슬람 사원 문제에 있어서는 이런 이슬람에 대한 편견과 왜곡이 어떤 주민들의 이 개발 욕구와 일정하게 이 결합이 되면서 오히려 그런 무지나 이 편견을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한 도구로서 적극적으로 사용 내지는 안 좋은 방향으로 악용하면서 이 문제들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일부 사람들의 극심한 차별과 혐오로 정신적인 스트레스 근데 이제 북구청 같은 경우를 또 보면은 이 두 집단을 이제 좀 얘기를 하지만 뭐 면담 일정도 아직 잡지는 못한 상황이고 뚜렷하게 지금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칫 좀 물리적인 충돌로까지 좀 이어질 수도 있다는 이런 우려는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좀 답답한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저희 그 민교협 입장에서는 우리 대학이 그런 현실적 이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들이 바로 학교 주변에서 혐오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이 이 혐오 차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게 저는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르치는 학생이 이렇게 피해를 입고 있으니까 적어도 뭐 주민들을 우리가 적대시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분들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를 하고 또 이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적어도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인종차별적 발언이나 혐오 발언 이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지금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